네, 예, 영상을 끊었는데, 뭐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고 이래가지고, 좀 길게 통화를 하느라고, 내용을 끊었습니다. 요게 좀 집중해서, 다른 거는 뭐 그냥 쭉 읽으면 되는 내용인데, 해상운송인의 면책과 관련해서 이 항해상의 가실면책이,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신경 써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항해상의 가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있죠. 항해상의 가실 주의 의무 있죠. 화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는데, 자, 운송인은 자, 이러한 항해나 선박, 여기 보면 이 얘기죠. 운송인이 자기가 이 메인 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 거를 운송인의 메인 업무이고, 이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운송인은 이러한 운송인의 메인 업무 있죠. 화물을 운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박을 이제 화물 자체를 선박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선장, 해원, 여기 해원은 선원을 말해요. 도선사, 선박을 항만에 정박시킬 때 파일럿, 그 배에 발렛 바퀴 같은 거 있죠. 항구의 물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배를 이제 정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있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하죠. 그리고 사용인, 그러니까 운송인이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고용한 사람들, 그런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가 있고 부자기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 자기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자기라고 하고요. 부자기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안 하는 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걸 부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그 뜻이에요. 자기 부자기란 말이. 자, 그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우리 앞에서 주의 깊게 해야 된다 했잖아. 화물을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리고 잘못이 있어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참 뒤에 기말고사 공부할 때 가서 강의자로 이렇게 쭉 펼쳐보면,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운송인 한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사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하여 앞에서 사선을 그어보세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는 요 사선 안에 혹은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뭔데, 핵심은 선장, 선원, 도선사,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혹은 일을 하지 않다가 혹은 부주의했다거나 가실을 저지른 거예요. 운송인의 부주의, 운송인의 가실이 아니고 선장, 선원, 도선사의 부주의나 가실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운송인이 여기 앞에서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의 전체 프로세스, 선적, 보관, 적부, 뭐 운송, 하역, 이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하라는 의무를 했죠. 당연히 이걸 안 하면 책임을 져요. 이걸 안 하면 책임지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30번 슬라드에 있는 항해상 가실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선장, 선원, 도선사가 실수 저지른 거예요. 선장, 선원, 도선사가 가실을 저지른 거예요. 선장, 선원, 도선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해상 운송인의 면책, 그 중에서도 항해상 가실 면책입니다. 이 항해에 관한 사항, 특히 선박을 운용하는 데의 사항은 선장, 선원, 도선사의 아주 기술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사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운송인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운송인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한다거나, 운송인이 저렇게 하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운송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운송인이라고 하지만 운송회사를 운송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주 입장에서는 운송인이라고 하면
뭐 선사죠. 전기 선사. 뭐 예를 들어서 뭐 H&M, 뭐 머스크 그런 선사잖아요. 그런 선사가 어디 있어요? 바다 위에 배와 함께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죠. 뭐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본사 아니면 H&M 같은 경우 서울이고 뭐 옛날 구 한진해운 같으면 부산에 본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오피스에 있는 거잖아요. 운송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배를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 선장, 선원, 도선사 이 사람들 배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선박을 운영해서 실수를 저질러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하물에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 하물에 대한 손해와 하물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오피스에 앉아 있었던 운송인의 잘못이에요? 그 배를 조정하고 있던 선장, 선원, 도선사의 잘못이에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운송인이 기술적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기술적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택시를 타고 갑니다. 법인 택시야. 택시도 두 종류가 있죠. 개인 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있어요. 내가 법인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법인 택시 기사님이 운전 미숙이야. 전방주의를 게을리했어. 그래서 나는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 택시가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가 뭐 교통사고는 아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러면 나한테 치료비를 줘야 되는 게 법인 택시 사장님이 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님이 나한테 물어줘야 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 전방주의를 게을리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잖아. 택시 기사님의 실수인 거죠. 그건 택시 기사님의 실수기 때문에 보통 택시 기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처럼 택시 공제회 같은 게 있어요. 택시 보험회사 같은 게 있어요. 택시들이 드는. 그래서 거기서 이 택시 기사님의 앞으로 뭐 앞으로는 아니지만 그분이 그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낸 사고에 대해서 그 공제회가 뭐 물어줄 건 물어주고 나한테 치료비 줄 거 주고 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운용한 그 법인 택시에서 사장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가혹하긴 한데 제가 비유를 들면서도 좀 가혹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이 그래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 조정과 관련돼서 선장이나 뭐 선원이나 도선사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택시야 사람 차 부딪히면 뭐 아이고 뭐 목 아프고 이거 허리 아프고 이 정도지만 배와 배가 뭐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8,000짜리 TU 선박이 있고 뭐 한 10만 톤급 뭐 크루드 오일 선이 있다고 칩시다. 유조선이 있다고 치죠. 부산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두 배가 운전 서로 신호를 뭐 잘못 주고받아서 꽝 했다고 칩시다. 부산 앞바다에서. 그럼 컨테이너는 박살이 날 거고 유조선에 기름 철철철철 터져가지고 나오지 않겠어요? 대형 손해가 납니다. 잘못하면. 선박을 운영하는 선장이나 선원이나 도선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술적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규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뭐 주의를 안 기울였다, 잠을 졸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세월호 사건 일으킨 선장님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장, 선원, 도선사들은 이 정도의 대형 사고를 일으킬 만한 자신들의 기술적 부족이나 어떤 실수나 이런 걸 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송인은 보험회사를 운송인은 이 헤이그 규칙에 있는 해상 운송인의 면책 뭐에 대해서 항해상의 가실에 대한 해상 운송인의 면책 규정을 들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주는 어떡합니까? 자, 선장은 감옥 갔고 운송인은 항해상 가실 면책을 주장을 하고 우리 하주는 어떡합니까? 내 물건이 박살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항해상의 가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하다. 이거랑
이 30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항해상의 가실 면책이랑, 이건 해상운송인의 면책이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운송인의 하물에 대한 주의 의무, 하물의 운반, 운송, 보관, 선적, 양하, 이런 행위를 주의 깊게 관리하라. 그거 주의 깊게 관리 안 하면 주의 깊게 관리 안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 상업상 가실. 이거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하물에 관한 주의 의무와 해상운송인의 항해상 가실 면책에 대한 내용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메커니즘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해상운송인의 면책이 항해상 가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재, 불이 나는 것. 운송인은 자기 자신이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배에서 불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불이 나면 왜 배에 불 났으면, 배에 불이 났으니까 그 배를 운영하는 선사가 하주들한테, 고객들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해상운송인이 이 선박에서 하재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면책 적용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하재에 대해서는 사소한 가실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주변에 그 망망대해에 주변에 구조물이나 산이나 빌딩이 없이 쫙 펼쳐진 바다 위에서 해풍을 받아가면서 항해를 하기 때문에, 배에서 불이 나면 불이 빨리 번지고, 그리고 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불이 잘 타요. 그리고 화물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한번 나면 불이 쉽게 번집니다. 그래서 하재의 원인을 나중에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배에 불이 났다, 불 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화액을 쓰는데 이게 물을 배에 계속 뿌릴 수가 없어요. 배 안에다가 불이 났다 해서 물을 계속 뿌리면 배 안에 물이 차잖아요. 그럼 배가 침몰하겠죠? 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화학 용제 같은 걸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막 불이 막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배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해군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배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배에 불이 난다는 거. 그 배가 더 이상 배로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배에 불을 잘못 끄면. 그렇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선박에서 하재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운송인이 면책이 되면 하주들은 어떡합니까? 배에 불이 나가지고 내 물건도 다 타게 생겼는데,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하주들의 입장에서는 보험이다. 적하보험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이것들은 헤이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면책 규정입니다. 해상운송인의 면책이에요. 여기 있는 걸로 인해서 하물의 멸실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해상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항해상의 가실, 화재에 붙여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면책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헤이그 규칙 안에 해상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면책되는 손해배상을 하주에게 하지 않는 하물의 멸실손상 사유들인 거죠. 이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대충 살펴보면,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은 peril of the sea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존재하는 바다만의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다른 선박이랑 다른 혹은 해상 구조물이랑 충돌을 하거나, 배가 sinking, 침몰을 하거나, 아니면 stranding, 자초하거나,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불가항력,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act of God이죠. 그런 자연력에 의해서, 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전쟁 위험, 누가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박에게 해를 끼치는 공적 위험. 이거는 이제 public enemy예요. 이게 이제 warlike operation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적 위험이 public enemy를 말합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속 압류차,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강제적인 캡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예. 그리고 검역으로 인한 제한, 뭐 검역상의 이유로 배를 정지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하인이 잘못한 거. 하주인 송하인이 뭔가 잘못했어. 뭐 물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안 줬다든지 뭐 등등등의 이유로. 자, 그 다음에 노사 분쟁, 뭐 항구가 포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해가지고 셧다운이 됐어. 뭐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운송이 지연이 돼가지고 하물의 멸시 손상이 생겼다. 그거 운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폭동, 내란, 소요 사태, 라이엇, 시빌 커머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해상에서 인명 구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이 딜레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물의 멸시 손상이 발생됐다. 그거에 대해서 해상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하물 고유의 하자, inherent, 그렇죠? 네이처한 이런 문제, 하물 자체가 잘못됐어. 포장이 잘못됐어. 포장이 누가 하는데? 하주가 포장을 해서 운송인한테 주잖아. 포장을 잘못했어. 마크를 잘못 찍었어. 마크를 누가 찍는데? 하주가 찍죠. 다른 화물하고 구분하도록. 운송인은 그거 그냥 받아주는 것 뿐이야. 포장하고 마크, 하인을 하는 거는 하주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제대로 안 했어. 잠재적 하자. 그리고 운송인이 특별히 고의적으로 가실에 의하지 않은 하물의 멸시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물의 멸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상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상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한다? 앞에서도 강조를 했다시피 하주, 수출자, 수입자, 송하인 이런 사람들은 운송인, 해상 운송을 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그 운송인이 헤이그 규칙, 선화증권의 통일을 위한 선화증권의 통일 규칙인 헤이그 규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물의 멸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다? 보험이다. 보험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커버해준다, 보호해준다, 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 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헤이그 규칙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헤이그 규칙의 개정 버전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 그리고 컨테이너선 도입 이후에 유엔이 주도가 돼서 국제해상운송의 통일 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했었던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복합운송이 도래하면서 복합운송이 이제 메인으로 활성화되면서 만들려고 했던 복합운송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로텔담 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